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화면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질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금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총괄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상가 임대차죠. 상가 임대차는 계약갱신 요건, 여기가 상가죠. 상가고 여기는 주택입니다. 주택.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하고요. 최초 임대기간 포함해서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의 얻어 전대차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원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3기에 달해야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00만원이 되겠네요. 차임이 100만원이니까요. 300만원.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 공통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는 틀린 내용이고요. 자, 여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서로 합의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임대인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는데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은 5번이 되고요. 임대인의 차임 정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지금 월 차임이 10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이면 10%네요. 10%. 10%가 아니죠. 5%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 해서 요거는 정액 청구, 차임 보증금 20분의 1, 5%죠. 5%의 금액을 초과 못합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정액하지 못하고요.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4번 질문요.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요거 법조문 한번 볼게요.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보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임차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변제받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 6,500만원이요. 나머지도 있는데요. 우선은 서울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르셔도 이 문제 풀 수 있지만, 자, 이거 환산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5천만원의 보증금이 있죠. 거기에 월 차임이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을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1억이 되니까요. 1억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이 되면 지금 6,500만원보다 훨씬 크죠.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이 6,500만원보다 이하다. 이하인 경우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자, 여기 7조는 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의 범위입니다. 범위. 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구분하여 금액 이하로 한다.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문제 잠깐 나오니까요. 다른 지역은 나오진 않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네, 최우선 변제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 예고고요. 여기가 이제 주택입니다. 여기가 주택이고 여기가 상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요. 요건 이제 공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서울 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되고요. 여기 상가는 환산 보증금으로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됩니다. 나머지 부분 읽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주택 임대차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차이 보시라고 해놨고요. 앞에 부분은 상가 임대차의 조문이었고요. 주택 임대차에서는 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해서 의한 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으로 한다. 이렇게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경우는 환산 뭐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법을 만든 게 보통 이제 전세 기준으로 만드니까 2023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자,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요 보증금일 때 요 금액까지 5,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 된다. 최우선 변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밑에 내용으로 또 다른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은 뭐 그렇게 뭐 모르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안 했고요. 자, 상가하고 주택임대차하고 좀 금액이 틀린 내용인 거 보시고요. 그리고 상가는 일단 이제 월세로 생각해서 이렇게 환산보증금으로 바꾸셔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네, 이것도 다음 화면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네.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요거 주택 할 때도 똑같이 받죠. 예, 공통사항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공통사항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해서요. 임대차 끝난 후 그 다음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여기 소재지에 신청하면 되고요. 등기 마치면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있으면 상실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은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2번 질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조문 보실게요. 이해관계인 등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재된 서면의 열람과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7가지가 되어 있고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관할 세무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재된 서면의 열람과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빠진 거가 바로 1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까지 조회가 되고요. 이해관계인은 1번을 뺀 나머지 2번부터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보증,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변경 뭐 이런 것들 그 밖에 뭐 이런 식으로 요 1번은 빠집니다. 요 경우만. 3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의를 받았대요. 받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맞죠? 계약갱신 요건. 네, 상가, 여기가 상가고요. 여기 주택. 동의 얻어 전대차 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건 이제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죠. 대항력. 요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바로 대항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 후순위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요. 인도 거절. 요거 주택입니다. 주택의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마친 때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도 정리된 거, 뭐 판례들 이런 것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건물의 인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요것도 똑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 상식적 면에서 쭉 이해가 되십니다. 뭐 도면 첨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읽어보시고요. 5번 차임이 경제 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지금 여기 조문도 쭉 해놨는데 이게 상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조문 나와 있는 거, 이건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가에서 나와 있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면법 예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에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액의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초과하지 못한다. 네, 돼 있고요.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 하지 못한다. 이게 상가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1년 이내는 더 못한다는 얘기고요. 정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는 얘기죠.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요거 내에서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주택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민법인데요. 민법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이렇게 전체 다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어른 병소위의 서울특별시, 여기가 임차인이네요. 여기가 임대인입니다. 소재한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 그리고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어른 X 건물을 인도받아 이 날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이 문제 한번 요것도 다음 화면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 어른 2020년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 다음에 상가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자, 여기 내용 문제 보시면요. X 건물에 대해서 자, 인도를 받았다고 돼 있죠. 인도를 받아서 요 날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되는 거는 3월 11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른 2020년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자, 지금 여기에 확정일자,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항력,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대항력은 10일 날 됐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13일 날 됐죠. 그러면은 확정일자가 여기는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는 받은 날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은 13일 날에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변제권이 생겨요. 날짜로만 생각해서는요. 자, 우선 변제권 여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의 보증금이 보증금 10억 원의 기간을 1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가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법인 적용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울특별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은 9억 원입니다. 여기는 보증금이 지금 10억 원이죠. 10억 원이면은 이 상가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어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그 다음에 삼치 연체 시 해지되는 거, 표준계약서, 그냥 가입해야 돼서 해지되는 거, 요거는 금액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다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 대항력 요거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갱신요구권, 권리금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있는 내용은 대항력은 생깁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지금 10억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병원 의뢰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네, 맞죠. 여기가 임대인이고요. 여기가 임차인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맞는 거고요. 어리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네, 최초 임대차 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행사해야 됩니다. 맞고요. 어뢰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까지 봤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